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의 강임준, 익산시장 후보의 정원율 등 현직 시장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실시된 시장 군수 경선에서 이들 두 후보가 경쟁 후보를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들 두 후보는 본선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직불금 미지급에 대한 익산 농민들의 반발이 해소됐습니다. 정부가 직불금 대신에 경작지원금을 지원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익산시는 콘텐츠 제작 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과 벤처 창업 희망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익산에서 전국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이어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3,000여 명에 이르는 선수단이 몰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가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투표 결과 정헌율 예비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정 후보는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를 여유 있게 이기면서 3선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익산은 민주당과 무소속, 국민의힘 등 4파전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정헌율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시민 안심번호 투표 등 종합 합산 결과 조용식, 최정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정헌율 후보는 47.4%를 얻었으며 조용식 후보는 35.72%, 최정호 후보는 16.89%에 그쳤습니다. 조용식 후보는 20%, 최정호 후보는 10%의 신인 가점을 각각 받았지만 정헌율 후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헌율 후보는 안정적인 익산 발전을 위해 행정 연속성을 내세우며 산업과 먹거리를 만드는 6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 정말 익산 발전의 초석을 꾸준히 저희가 다 놓아왔어요. 그 초석 위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익산 발전의 대토야, 익산 발전을 완성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공천자로 정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본선에서 무소속 이명택, 박경철, 국민의힘 후보와 사자 대결 구도를 펼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민서 전 시의원과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을 놓고 경선이나 단수공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선을 향한 유리한 고지에 선 정헌율 후보. 4파전이 예고된 가운데 본선행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강임준 예비후보가 1위로 확정됐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문택규, 서동석 예비후보를 큰 차이로 이기면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군산은 민주당 주자가 결정되면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모형숙 기자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공천을 받은 강임준 후보는 경선에서 49.4%를 얻어 문택규, 서동석 후보를 큰 차이로 눌렀습니다. 문택규 후보는 31.47%, 서동석 후보는 19.72%를 얻었습니다. 강 후보는 권리당원 50%와 시민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의 힘을 더 받았습니다. 시민 안심번호 투표에서 46.8%를 얻은 반면 권리당원 투표는 52.01%를 보였습니다. 강임준 후보는 그동안 다져왔던 신재생에너지, 군산형 일자리 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경제 제도약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이걸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군산이 옛날처럼 경제적으로 좀 튼튼한 우리 군산을 만들어 달라는 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강 후보는 국민의힘 이근열, 무소속 최남덕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임준 후보. 민주당 텃밭인 군산에서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본선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자립생활 체험홈 신설을 비롯해 활동보조 지원사업 발전 방안 마련,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동 콜택시 효율성 증대와 저상 시내버스 증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정부가 관련 법을 이유로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익산 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직불금 대신에 경작 지원금이 지원되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여기에 편입 농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까지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구간 편입농지에 대해 경작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경작지원금 지원 대상은 익산, 왕궁과 춘포, 황등면 등 11개 지역에 걸쳐 351개 농가. 이달 말까지 해당 농가에는 2억 1,800여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농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전례에 전혀 없었던 이러한 직불금을 지급받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11월 익산 지역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직불금 지급 제외 통보를 받자 집단 항의했습니다. 농림부는 관련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때문에 익산 지역 농민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익산시 등이 중재에 나서 직불금 대신에 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사업 시행사인 서부내륙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편입농지 129헥타르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 역시 오는 6월부터 보상 공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회를 거쳐 올해 보상금 예산 86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부내륙 주식회사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잘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는 지금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잡혀서 경작지원금 지원과 함께 보상금 지급까지 속도를 내면서 농민들도 고속도로 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공사하는 기간 동안 또 토지 매입하는 그런 여러 사항들을 함께 협조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한 농민들. 갈등 요인이 해소되면서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착공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인수위가 오늘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따르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및 특별회계 도입으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 전라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비전과 공약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4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완공돼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5만 톤급 컨테이너와 잡화 6개 선석이 건설됩니다. 또 2040년까지 5만 톤급 자동차 1개 선석, 잡화 1개 선석, 8만 톤급 크루즈 1개 선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농촌협약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시는 오늘 농촌협약위원회를 열고 읍면 단위 사업들을 검토하는 등 공모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이에 앞서 행정협의회를 3차례 열어 각종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식품부가 시, 군과 함께 투자하는 형식으로 농촌협약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농식품부 사업과 타 부처 사업까지 최대 국비와 지방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익산 지역 수소 충전소가 확충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1일 604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며 내년 연말까지 2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익산에는 지난해 6월 2공단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가 마련됐습니다. 올 들어 군산항의 물동량과 외항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군산항의 물동량은 1년 전보다 19%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입 물동량은 459만 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4만 8천 톤에 비해 22.6% 늘고 이 가운데 수입 물동량은 25.9%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로 올해 군산항에 드나든 외항선은 지난해 397척에 비해 25%가 많은 496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익산시는 상공회의소에 콘텐츠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과 벤처 창업 희망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상공회의소에 벤처기업 창업 희망자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시설이 들어섭니다. 익산시는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익산시는 콘텐츠 제작지원센터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오는 7월 문을 열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제작지원센터에는 제품 설계와 제작 공간과 라이브 커머스 방송 스튜디오가 만들어집니다. 또 3D 스캐닝을 통해 제품을 촬영한 뒤 홀로그램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실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만들기만 잘하면 저희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하시면서 홍보 마케팅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센터다. 이 밖에도 지원센터에는 예비 창업자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의 특화 산업인 홀로그램, XR 장비 운용 교육과 기술 개발,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콘텐츠 제작지원센터는 창업 준비부터 지원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서비스, 교육, 체험,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근간으로 신산업과 연계한 제조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벤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콘텐츠 제작지원센터 이외에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2차 부전 지원과 수출 지원 등 기존 정책과 함께 창업기업 환경 개선 지원과 육성자금 지원 등의 신규 정책을 추진해 익산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되는 익산 콘텐츠 제작지원센터. 익산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6년간 총 86억 원을 투입해 풍력 관련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10개 풍력지지 구조 분야 기업들과 60여 명의 전문 연구진이 참여합니다. 고군산군도 해역의 수중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어제 수중 발굴 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를 거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올해 수중 발굴 전용 선박과 장비를 동원해 고군산군도 해역 일대 수중 문화재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 해역에서는 지난해 60일 동안 조사를 통해 고려청자 125점과 백자 등 200여 점의 유물을 확인했습니다. 익산 지역 12개 학교에 스쿨팜이 만들어집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8,400만 원을 들여 스쿨팜을 조성합니다. 조사 대상은 어양초와 마한초 등 12개 학교입니다. 스쿨팜은 학교 내 사용하지 않는 부지나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조성해 상추, 감자, 토마토,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을 심어 학생들이 직접 가꾸게 됩니다. 오늘부터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3일부터는 전국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진행돼 모두 2천여 명이 넘는 선수단이 익산을 방문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대규모 체육대회가 열리면서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도 그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장애인 육상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속속 운동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육상 트랙과 기록 장비 등 사전 준비도 이어집니다. 27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제3회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 개회식이 열려 첫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육상 선수 300명과 코치 및 관계자 200명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30일까지 4일간 트랙 7종목과 필드 4종목, 도약 2종목에서 선수들은 그동안 준비했던 기량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개막된 제77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5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대회에는 80개 팀, 선수단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의 대규모 체육대회가 이어지면서 많은 선수와 관계자 등이 익산을 찾게 돼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익산 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인원들이 조금 많이 유입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 활성화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상권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요식업에서도 많이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익산시는 2년 만에 개최되는 체육대회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침체돼 있던 지역 상권과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대회 홍보, 음식점, 숙박업소, 아니면 관광지 현황 등을 제공해서 성공적인 경기 운영과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 익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체육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가운데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 마동 테니스 공원이 완공됐습니다. 마동 테니스 공원은 사업비 137억 원이 투입돼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실내 4면, 실외 10면의 테니스 코트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유료화됩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 접수가 가능하며 1인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동 테니스 공원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 제공과 대회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6,7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7만 6,750명, 해외 유입 3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4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2,466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93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531명, 익산 584명, 군산 47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5일 기준 0.83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1%, 사망자는 4명이 늘어난 809명입니다. 군산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군산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일주일 전보다 0.3%가 올라 전북 평균 0.13%보다 2.3배 더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주 완산은 0.09%, 전주 덕진 0.1%, 익산 0.05%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1억 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부적격 건설 사업자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 공고 시 상시 단속에 나섭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속 결과 기준 미달이면 해당 지자체, 사업자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에서 부정논문 8건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전북대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등재된 논문 27건을 확인한 결과 8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에서는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 입학한 학생 2명의 입학이 취소했고 교원 2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출산한 영아를 고의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친부인 42살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전주의 자택에서 친모와 함께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아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A씨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무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새벽 1시쯤 무주군 무주읍에서 70대 남성 A씨가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에서 보리 출수기를 앞두고 붉은 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보리 출수기가 따뜻한 날씨와 잦은 비에 평년보다 늦어져 맹류의 붉은 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붉은 곰팡이병은 평균 기온 18에서 20도, 3일 이상 비가 올 경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익산시가 세계유산 백제왕궁 천년 별밤 캠프를 개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왕궁과 미륵사지의 역사적 문화, 유산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이번 캠프는 오는 30일부터 10월까지 모두 8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회당 30명의 인원을 가족 단위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할 방침입니다. 프로그램 일정과 사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길청소년 활동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가 군산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7년 한국 공연 이후 5년 만으로 브리튼의 첼로 소나타와 피아졸라의 르 그랑 탱고,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 로망스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이 연주됩니다. 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초등학생들의 장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생생직업체험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5월 2일부터 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영양 플러스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구비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1층 영양 플러스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군산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5월 2일부터 임시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합니다. 임시청사는 신청사 완공 예정인 오는 2024년까지 운영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